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저는 국가공인자산관리사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숙박업만 대상으로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모텔 황제이고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 반가운 얼굴이 여러분들 맞이해 주실 겁니다. 블로그 모텔 황제 이용해 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을 쉽게 여러분들 접할 수 있으시고요. 지금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건데요. 모텔 황제 블로그 방문하시면 제가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을 또 정보를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수익률 1위 숙박업. 숙박업이 어떻게 해서 수익률 1위고 미래의 전망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꼭 그런 장점만 있느냐, 숙박업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모텔을 한 15년 이상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3남매를 어머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텔을 운영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관이었죠? 그쵸? 여관을 운영을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요. 아들, 딸 이렇게 4남매입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민주적이시죠?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숙박업을 한 10년 이상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는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텔, 여관 하시는 분들은 명함 하나도 제대로 못 가지고 다니셨어요. 어디 가서 여관한다라고 자랑도 못했고, 당연히 자랑도 못했고, 뭐 하십니까? 그러면 고개 숙이고 다니셨어요. 거의 모텔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2018년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에 다니시면 버스에도 숙박업 광고가 붙어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적인 인식도 숙박업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텔을 이렇게 보유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텔을 보유하시는 분이 배우자분과 이렇게 모텔을 운영하십니다. 그쵸? 배우자와 이렇게 모텔을 운영하시면은 밑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렇게 줄줄이 사탐으로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요, 딸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자녀분들을 키우시다가 자녀분들이 이제 출가를 할 때쯤 되지 않습니까? 출가를 할 때쯤 되면 이 갑이라는 분과 배우자분이 모텔을 처분하세요. 처분을 하시고 금융자산으로 비금융자산인 부동산, 특히 여관을 처분하셔서 금융자산으로 갈아타십니다. 그래서 아드님 이제 장가 갈 때 한 2억 정도 현금으로 도와드리고, 우리 첫째 딸 이쁘다고 또 한 2억 도와줍니다. 그리고 애기 중지 키웠던 막내 딸 이쁘다고 2억 3천만 원 더 줍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많이 이렇게 증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모텔을 자녀분에게 증여나 상속해 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이 커서 이제 예쁜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만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럼 부모님이 물어보죠. 자네 부모님은 뭐를 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고개를 일단 팍 숙입니다. 한 5분 동안 팍 숙여요. 자기 신발 끝에만 보고 있습니다. 재차 물어봅니다. 자네 부모님은 도대체 뭐를 하시길래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가?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여관을 하십니다. 그럽니다. 여관을.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런 지하에
니네들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승낙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쵸?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부모님이 여관을 하는 자식에게는 내 귀한 딸, 귀한 딸, 금지 오ገብ으로 귀한 딸을 내가 결혼을 못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자수성가해서 출가할 때쯤 되면 모태를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이렇게 증여를 해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태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실제로 어떤 상담이 많이 오시냐면 내가 모태를 우리 자녀들에게 증여 내지는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많이 상담도 하십니다. 현재는 그만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가죠. 갑니다. 가면은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가 그러면 여기 있는 아들이 목에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목에 힘을 꽉 주고 저희 부모님은 모 역세권에서 있는 어떠한 여관을 모텔을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숨도 안 쉬고 결혼 날짜는 언제 잡을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바로 물어봅니다. 그쵸? 왜냐면 내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사돈 어른 양반이 자기 아들에게 모텔을 해주기 위해서 임대 내지는 매매를 할 자금을 도와줄 거라 믿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지간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서 손 꼭 잡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골프도 많이 치러 다니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3세가 태어나겠죠. 3세가 태어납니다. 그럼 3세도 부모님 덕분으로 잘 크겠죠? 그럼 3세도 역시 향후에 숙박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만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보유하시면 손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들이 증여나 상속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증권이나 펀드, 보험 이런 데 투자 안 해요. 지금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나 주택도 투자 안 합니다. 모텔에 한번 단맛을 보신 분들은 모텔에만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신 분들이 2개, 3개, 4개를 보유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보유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10년 이상 모텔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보통 2-3개의 모텔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고 거기에 따르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모텔을 계속 보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텔은 초기 투자 자본이 타 부동산에 비해서 조금 소요된다는 거죠. 작게 소요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없어서 못 삽니다. 부동산 이제 주택에 많이 투자하시죠. 일반적으로 주택, 특히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이제는 아파트 시세 차익의 누릴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이죠? 다가구 주택, 원룸이죠? 역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그러죠? 다세대 주택. 이게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또 토지에도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토지에도. 그리고 상가하고 투자를 많이 하시죠. 여기 상가에서 이제 숙박업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쵸? 일반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꼬마 빌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꼬마 빌딩. 실제로 올해 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서 또 늘었습니다. 60.3%가 늘었어요. 꼬마 빌딩이. 꼬마 빌딩은 서울 기준 40억에서
50억 사이에 매매가 되는 거를 꼬마 빌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박업이 있죠. 숙박업이 있습니다. 숙박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초기 투자 자본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칸이 있겠죠. 임대를 줘야 되니까 임대 수익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칸이 13칸이 있습니다. 13칸을 이제 임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건물이 모텔이나 일반 상가나 꼬마 빌딩이 매매 가격이 40억이었어요. 40억인데 대출금 숙박업 같은 경우 대출금이 30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을 그럼 10억을 투자하면 되겠죠? 30억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 되니까 10억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제 임차인한테 이제 임대를 주게 되면은 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는 대출금을 모텔 같은 경우는 숙박업은 감정가 대비 30억을 그대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나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요, 얼마를 대출을 해주냐면 이 칸마다 최우선 변제권,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권 들어보셨죠? 최우선 변제권은 언제 사용하는 용어죠? 이건 경매시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경매시. 금융권에서 1순위로 저당을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30억을. 그렇지만은 최우선 변제권은 세입자들에게 금융권보다 금융권 1순위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예요. 최우선적으로 2천만 원씩 책정이 됩니다. 2천만 원씩 금융권에서. 그럼 13칸이니까 2천만 원씩 책정을 하면은 2억 6천이죠. 그죠? 2억 6천.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2억 6천을 뺀 나머지 27억 4천이죠? 27억 4천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24억 7천. 왜? 최악의 경우에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금융권에서 2억 6천을 손실 보기 때문에 27억 4천만 원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융권이 어떤 곳입니까? 그쵸? 그래서 초기 투자 자본이 다른 상가 건물이나 다른 토지나 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대출금이. 그래서 초기 자본이 작게 소요된다는 겁니다. 모텔은 건물 전체를 직영을 할 시에는 건물주가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임대를 주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감정가 대비 대출금을 그대로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자본이 타 부동산에 비해서 작게 소요가 된다. 레버리지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이 있는데요. 수익성, 수익률 1위인 지금 현재 숙박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안정성, 수익성,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텔을 취득하시죠? 취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취득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하시기 전에 나는 보유 기간을 단기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중기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장기로 보유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단기는 5년 이내를 단기라고 그러고요. 중기는 5년에서 10년 이내, 장기는 10년 이상을 장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하게 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에 의해서 처분하시겠죠. 때로는 뭐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유 기간을 몇 년을 내가 보유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단기로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 네. 시세 차익. 보유 기간 동안 수익보다는 향후에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을 보는 거고요. 중기로 보시는 게 이제 보유 기간 동안 소득 이득을 보시려는 거예요. 소득 이득. 매출에 의한 소득을 창출하시려는 거고요. 장기간 보유하시는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향후에 건물이 노후화가 됐을 경우에 신축을 할 계획까지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신축.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시 모텔을 신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택이나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겠죠?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모텔을 취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취득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은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유 기간 동안 매출에 의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수익에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이자도 주고요. 각종 경비도 지출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의 교육에 들어가는 이제 생활비 같은 거 투자를 하시고, 생활비. 그죠? 그리고 뭐 연금, 저축, 그죠? 네.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매출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매출의 수익은 모텔의 수익은 숙박업은 8%에서 20%를 상회할 수도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요즘에 얼마나 수익이 나오죠? 한 6%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최대로 잡은 거예요. 한 6%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 상가 어떻습니까? 일반 상가 수익률 8% 선입니다. 8% 선. 그러면 숙박업이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실 점은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이런 식으로 브리핑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중개인들이 매출 마이너스 필요 경비 순수익 해서 이거를 순수익이 30%가 나옵니다. 30%가 뭐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브리핑하는 중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25%, 30%씩 나오면 제가 여러분께 모텔을 중개하겠습니까? 제가 그 모텔을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겠어요. 그렇죠?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수익이 나왔죠? 순수익에서 여러분들 세금을 관과하시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 내시죠? 상반기 1분기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혹시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고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내시죠? 보유 기간 동안 재산세 내시죠. 그죠? 종합소득세 내시죠? 5월 달에.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12월 달에 종부세도 내셔야 됩니다. 3개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빠졌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호텔이나 모텔은 숙박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는 뭐 담배꽁초 하나 있는 것도 못 보지만 숙박업, 모텔 방에 객실에 투숙됐을 때는 내가 그만한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방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정 부분 순수익에서 재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투자. 주기적으로 도배장판 해주셔야 되고요. 가전제품, 성능이 불량이다. 교체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타 모텔에서 리모델링을 새로 했다.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은 하지는 못할 망정 간판 정도는 수리수선을 해주셔야 되고요. 외부라도 좀 이쁘게 치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모텔은. 그래서 예, 수익이 나오면 예, 감가상각비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또 하나 포함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에 한번 써볼까요? 예. 토지는 지가가 상승하는 부동산이죠. 그죠? 보유 기간 동안 예, 토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예. 토지는 지가가 보유 기간 동안 예, 시간이 흐를수록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예, 좀 만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뭐 평균치만큼 상승할 수도 있어요. 지가는요. 그렇죠? 예. 건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건물의 가격과 예,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은 어떻습니까? 예. 신축한 연도에 건물의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의 가치는 토지처럼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예,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락하는 게 바로 건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토지 플러스 건물을 여러분들이 복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토지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는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건물 가격은 건물 가격은 얼마나 하락하시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를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실 필요는 없겠죠. 건물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집가 상승률과 건물의 하락분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모텔의 부동산 가치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하락분이 감가상각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건물에 대한 물리적 내용 연수를요 40년을 보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요 30년을 봅니다. 30년. 그래서 30년분에 신축한 지 5년이 됐다. 5년만큼의 감가가 있다는 겁니다. 감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익에서 그런 비율을 빼시고 순수익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황금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성. 여러분들 이제 숙박업이 수익률 1인데요. 1위 중인데 그 안에는 숨어있는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위험. 황금성에서 제가 제일 먼저 적성을 적는 이유가 있는데요. 강조하는 이유가 황금성하고 적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모텔은요 정적인 사업입니다. 정적인 사업. 그래서 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적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적성에 맞지 않으면 수익이 창출될 수 없고요. 보유할 수가 없어요. 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단적인 예로 건축업자분들이 모텔을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을 이제 누릴 목적으로 이제 신축을 하시죠. 근데 이 모텔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보유하셔야 되겠죠? 보유 기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건축업자분들은 동적인 분들이에요. 동적인 분들. 카운터에 절대 못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 땀 차가지고. 그럼 운영을 누가 하겠습니까? 배우자분이 한다는 거죠. 배우자분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매매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매매가 안 되면 두 분이서 손잡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가정법원을 갑니다. 가정법원. 부부의 트러블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 배우자분도 모임도 많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모텔에 항상 묶여 있습니다. 모텔에 항상 묶여 있어요. 배만 나오고 머리도 안 감고 그쵸? 피부도 까매지고 저녁에 잠 못 자가지고 눈에 힘 풀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가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법원 가시면 가정법원. 그래서 적성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황금성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가지고 모텔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적성에 맞지 않다면 무조건 단기에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텔에 대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급매로 처분하는 이제 매매 가격이 있을 겁니다. 매매 가격. 예. 모텔을 30억을 주고 사셨어요. 예. 30억을 주고 사셨는데 시장 가격은 31억에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급하게 처분하게 되면 예, 이 취득 원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시장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빠지는 겁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유동성 위험에 여러분들 빠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업 1위는 이 안에, 숙박업 수익률 1위는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가 이꼬르가 형성이 됩니다. 예, 리스크도 1위다. 예, 리스크도 1위다. 그래서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은요, 수익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수익률을 보시면 안 되고, 수익률은 두 번째로 보시고요. 첫 번째로 보실 게 리스크를 먼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모텔이 내재되어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리스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수익률만 쫓아가서는 그만큼 따르는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8%에서 20%까지 또 그 이상을 상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높게 책정하지 마시고 낮게 책정해서 일단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도 그만큼 낮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성이 맞는지, 예, 본인과 배우자분의 적성이 맞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출을 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소득, 이득, 예, 수익을 보시는 거고요. 나중에 처분하실 때 자본 이득을 보셔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적성도 잘 맞고 직원 관리도 잘해서 보유 기간 동안 돈도 많이 버셨어요. 나중에 처분하실 때 양도 차익도 보셨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보셨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고 향후에 미래 가치까지 판단을 못하셔서 취득 원가만 가져오셨습니다. 취득 원가. 시세 차익은 누리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운영하시면서 조금의 수익을 보셨어요. 조금의 수익을 2분의 2를 수익을 보셨어요. 적성에 맞지 않으니 매출이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예. 나중에 파실 때 두 배의 손해를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두 배의 손해를 보셨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마이너스 수익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수익이. 그렇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 1과 2분의 1이니까. 예. 이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게 적성이라는 겁니다. 적성. 네. 적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스크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실 때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리스크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할 능력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